예, 보신 것처럼 명절이면 가족과 함께 영화관 찾는 분들 참 많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역시나 다양한 신작들로 풍성하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올 추석 연휴 볼만한 영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예. 어쩔 수가 없다 하고 보스, 이 두 한국 영화가 굉장히 지금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 영화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만화 영화 달려라 하니가 지금 40년 만에 극장에 다시 걸리거든요. 그쵸. 달려라 하니뿐만 그리고 또 연애 편지 이것도 이제 국산 만화 영화로 굉장히 지금 이 입소문이 좋게 나고 있고 거기다 또 일본 만화 영화 귀멸의 칼날 또 뭐 체인소맨 이런 예. 것들도 또 다크호스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도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예. 이런 영화가 또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말 많은 이제 영화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가 네.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스라는 영화 개봉 첫 주부터 극장가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하는데 주연을 보면 조우진, 정경호, 박지환 주연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조폭 코미디의 기환이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영화입니까? 예, 이제 보스가 예. 지금 추석 연휴 시작될 때 개봉해서 예. 이틀째 극장가 흥행 1위를 좀 달리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다는 그 전에 한 일주일쯤 더 그쵸. 전에 미리 개봉했기 때문에 그 나중에 개봉한 보스가 현재는 지금 1위인 건데 이 영화가 조폭 코미디입니다. 근데 조폭 코미디가 이제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그쵸. 끌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이 그런 영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식상하다고 해서 한동안 안 나왔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나온 거예요.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아 이제는 또 신선하다. 뭐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리고 과거에 조폭 코미디를 많이 봤던 분들이 요즘에 복고가 유행이거든요. 아. 옛날 생각도 나고 뭐 옛날 예, 예. 추억도 떠오르고 그런 거 그리고 또 옛날식 그 조폭 코미디를 약간 이제 뒤집은 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보스가 되기 위해서 싸웠다면 요즘에 이 영화는 보스가 되지 않으려고 서로 막 나 안 한다 서로 이렇게 막 또 반대네요. 공을 넘기는 이러한 전복적인 설정도 상당히 좀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다가가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조폭하면 좀 전체적으로 장르물이 유행하면서 영화가 좀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무거운 거 많이 봤으니까 이제는 가벼운 거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딱 이렇게 코미디물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사실 추석 연휴는 가족 단위로 영화관 찾는 분들 많으니까 이런 가벼운 영화가 또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 먼저 평론가님 보셨습니까? 아, 전 아직 못 봤는데 오. 제가 영화표를 사놨는데 예. 그때 일이 생기는 바람에 극장에 못 갔습니다. 아. 근데 어쨌든 지금 굉장한 화제를 모으고 있고 그쵸. 이 영화가 벌써 150만 돌파했는데 일단 베네치아 영화제 당시에 유수의 외신들이 이 영화를 거의 1순위로 꼽았었거든요. 그 예. 저기 상 받을 만한 영화라고. 근데 어떻게 특이하게도 상을 받지는 못했는데 상은 이제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주는 거니까 영화 잘 만들었다고 100% 상을 받으리란 법은 없거든요. 운에 따라서 좌우되는 건데 어쨌든 베네치아 영화제 때 세계 외신들한테 격찬을 받았었고 예. 좀 아카데미 상을 과연 받을 것인가 이게 지금 또 초미의 관심사인데 현재 뉴욕, 런던의 영화제에 각각 초대되는 상태고 이게 이병헌 씨가 25년 동안 직장에 다니다가 해고돼서 재취업하기 위해서 또 막 여러 가지 뭐 고생을 하는 예. 그런 내용인데 이게 박찬욱 감독의 역대 영화 중에서 가장 상업적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재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블랙 코미디라고 할 정도로 웃음도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사회적인 메시지까지 담았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재미와 작품성을 다 잡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롱런 흥행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개봉하자마자 바로 가서 봤거든요. 너무 네. 재밌게 봤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어쨌든 이제 해외에서는 정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국내 한국 관람객들의 평은 좀 어떤가요? 국내에서는 이제 평가가 좀 엇갈리는 면이 있는데 뭐 언제나 대부분의 영화가 그쵸. 평이 엇갈리게 마련이고 이제 어떤 분들은 재밌게 봤다, 이제 어떤 분들은 뭐 기대보다는 조금 뭐 덜한 것 같다 이렇게 예. 엇갈리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의견을 청취한 결과 그래도 재밌게 봤다는 분들이 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올해 부산 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도 선정돼서 다시 한번 화제를 모으고 있는 어쩔 수가 없다도 한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가족 관람객들을 맞이하는 애니메이션 영화도 정말 많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이 꾸준히 지금 흥행을 이어가고 있고요. 지난달 24일에 개봉한 체인소맨 레저편도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가족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영화가 애니메이션 아닐까 싶어요. 그건 이제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그 어린이용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가 이제 예. 가족들이 함께 보기에 무난한 거고 예. 이 그 귀멸의 칼날하고 체인소맨 같은 경우에는 일본 만화 영화인데 예. 조금 액션이 강하거든요. 어. 좀 잔혹할 수도 있고 해서 그렇군요. 그 전형적인 아동용 애니메이션하고는 좀 결이 다른데 예. 주로 성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20대 남성들이 아주 좋아하는 강렬한 액션이 여기 등장하기 때문에 또 귀멸의 칼날하고 체인소맨이 둘 다 사람이 아닌 무슨 악귀 같은 대상을 예. 상대로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을 상대로는 그렇게 또 강렬한 액션을 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어차피 상대가 악귀니까 뭐 부담 없이 이렇게 액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인기를 끄는 작품들이고 예. 특히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그 기록적인 흥행을 기록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올해 전체 영화 통틀어 세 번째 500만 돌파했고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최대 관객 돌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올해 개봉 영화 중에서 흥행 수익으로는 좀 매출 기준으로는 최고다 벌써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배가 아픕니다. 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못할까? 그래서 우리나라 그 만화 영화 업계도 좀 국가가 지원을 해서 예. 이렇게 좀 강력한 블록버스터 액션을 만들 수 있게끔 그 제작 역량과 자본 규모를 키우면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이런 영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사실 또 국내 영화 중에서 지금 가장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달려라 하니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원작 만화 공개 이후 40년 만에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당연히 이제 추억의 만화기 때문에 인기가 많을 테지만 또 MZ 관객의 마음도 사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이번 영화는? 네, 이번에 이제 달려라 하니가 예. 극장에서 이제 개봉을 하게 되는데 그쵸. 이제 88년에 연재를 시작했거든요. 그 굉장히 오래 세월 동안 살아남은 뭐 요즘에 이제 IP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한 작품인 거죠. 한이, 뭐 나엘이, 홍두깨 선생님 요즘에도 예. 예능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주로 이제 요번에 영화 제목이 나쁜 계집애 달려라 한이거든요. 그쵸. 나쁜 계집애가 주로 이제 한이 옛날에 나엘이 나쁜 계집애 이게 옛날 유명한 대사였는데 요번에는 새로운 설정이 나엘이가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엘이가 드디어 이제 반성을 한다. 옛날에 반성 안 했었거든요, 나엘이가. 근데 요번에 이제 반성을 해서 드디어 한이의 동료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하니까 주인공들의 성장과 어떠한 우정 이런 예. 게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게 될 것 같고. 근데 재미 포인트가 뭐냐면 예. 요즘에 달리기 열풍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반영이 돼서 요즘에 달리기라는 게 이제 육상 선수가 돼서 트랙에서 달린다 그게 아니거든요. 도심에서 뛰는 거니까 요 영화도 보면 옛날 80년대 한이는 트랙에서 뛰었었는데 요번엔 도심에서 뜁니다. 홍대 앞에서 그 S런 대회라는 게 펼쳐지는데 예. 그걸 이제 모티브로 해서 도심의 골목길 같은 데서 막 뛰는 그런 게 상당히 역동적으로 펼쳐진다고 하니까 그런 액션도 아마 관객들한테 호평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말 볼거리도 풍부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영화를 소개해 주셨지만 한편으로는 좀 허전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명절하면 사극이다라는 그런 어떤 공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국의 사극 영화가 좀 빠진 것 같아서 아쉬운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추석 명절 때 항상 많은 분들이 사극을 봤었는데 그쵸. 올해는 그게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한국 영화가 너무 상황이 어렵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업계가 위축되다 보니까 이게 선뜻 그런 작품들을 기획을 잘 못하고 이렇게 제작에 못 들어간 결과 이렇게 사극이 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요즘에는 OTT가 극장가를 보완하는 역할도 많이 하거든요. OTT에서는 사극이 또 등장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보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왜 사극이 뭐 명절과 극장가의 뭐 공식이다 뭐 예. 이런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공식이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조금 그동안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너무 많이 나왔었지만 한동안 맥이 끊어졌던 조폭 코미디가 다시 나온 대신에
최근에 많이 나왔던 사극은 안 나온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극도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겠네요. 그 그렇겠죠. 분식대로라면. 예, 알겠습니다. 또 지난 1일에 개봉했습니다. 연애 편지는 전학생 소리가 편지를 따라가면서 펼쳐지는 굉장히 또 따뜻한 이야기를 담았다고 하는데 이 영화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예, 이게 바로 온 가족이 보기에 딱 좋은 바로 이거죠. 예. 그 만화 영화 되겠습니다. 따뜻한 내용을 담은 사람들한테 뭔가 서정적인 정서와 훈훈한 감동도 주고 재미도 준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만화 영화인데 일본의 어떤 프로듀서가 자기가 20년 동안 본 한국 애니메이션 중에서 제일 재밌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지금 뭐 굉장히 입소문이 좋게 나오고 있고 실관람객 평가로는 평점 1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영화제에서 이미 소개가 됐었는데 다 평가가 좋게 나와서 이게 상당히 의외의 다크호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 영화 관련 굿즈 패키지가 완판이 됐고 그 이 가수 악동 뮤지션 예, 악뮤의 악동 뮤지션이죠. 이수연 씨가 주인공 또 목소리 성우를 맡았거든요. 그것도 호평을 받으면서 OST도 화제가 되고 있어서 이 만화 영화가 굉장히 의외의 흥행 뒷심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악동 뮤지션의 이수연이 주인공 목소리도 연기하고 OST도 같이 불렀다고 해서 볼거리, 뭐 귀도 또 호강하는 또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으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맡은 영화도 개봉했습니다.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라는 영화가 연휴 첫날에 개봉을 해서 또 인기를 얻고 있는데 사실 디카프리오와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만남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어떤 포인트들도 짚어주실까요? 예,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신작이라는 것 예. 자체가 엄청난 포인트입니다. 영화 팬들은 다 아는 이름인데 이 감독이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상을 다 받았습니다. 예. 당대 거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거장의 신작이라는 점이 이미 포인트인데 와중에 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만났다? 뭐 어떤 작품이 나올 것인가라는 건데 특히 이제 주목을 받는 게 뭐냐면 이게 거장이라는 것은 영화가 재미가 없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영화제에서 그런가요? 상을 많이 받았다는 거는.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일각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영화가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영화 중에서 가장 재밌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상업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가 박찬욱 감독 영화 중에서 제일 상업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영화는 또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영화 중에서 가장 상업적이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극장 가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뭐 영상미, 액션, 뭐 사운드까지 음악까지 해서 다 괜찮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게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뿐만이 아니라 쇼 펜도 나오거든요. 두 사람이 제가 디카프리오의 딸이 납치가 되는 거예요, 쇼 펜한테. 그래서 아버지가 추격전을 벌이는 내용이니까 보통 아버지가 딸 구해주는 내용을 관객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딸은 아니지만 어떤 아저씨라는 영화에서는 이웃집 여자를 구해주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요런 식의 설정이 나오는 액션 영화를 관객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영화도 거장의 영화치고는 굉장히 흥행이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 그 말에 대한 반증이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필모그래피 사상 역대 최고 오프닝 스코어도 기록했다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또 서구권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예, 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추석 연휴 저희가 함께 볼만한 영화들 짚어봤습니다. 영화와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